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하고 있는데,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했을 때는 직선 두 개를 그어놓고 얘네 둘이 어떻게 만나느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지. 이런 거를 태어나 뭐라고 얘기해요? 두 직선이 뭐겠어? 좋아.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죠. 이게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 자, 또는 자, 요럴 때는 뭐지? 붙여넣기가 안 되냐? 자, 얘하고 똑같은 애를 여기다 하나 더 그려가지고요. 이렇게 된다. 이런 상황이 무슨 상황일까요? 평행이죠, 평행.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건 뭐예요? 일치. 그러니까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하면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일치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어떤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 자, 얘네 둘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교점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점이 한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평행하다는 것은 교점이 어때요? 교점이 없다는 얘기고요. 일치한다는 것은 어때요? 교점이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교점은 어떤 것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내가 만약에 이 직선의 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생각하고, 요 직선의 방정식을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자, 요때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뭐이기도 하죠? 이 교점이라는 게 이 얘네 둘을 연립했을 때 연립 방정식의 해이기도 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교점이라는 것은 늘 해하고 똑같아 라는 개념이 탁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점이 하나라는 말은 뭐하고 같은 말이야? 해가 하나다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교점이 0개라는 말은 또 뭐랑 같은 말이야? 해가 없다 하고 같은 말이고요. 교점이 무수히 많다는 뭐예요? 해가 무수히 많다 하고 같은 말입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하고 같은 말. 그죠? 그러면 중학교 때 이런 것도 배웠거든요. 요렇게 두 개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은 뭐가 성립하더라? 기억나니? 요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이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요렇게 생긴 이 연립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면 요런 거 기억나요? a 프라임 분의 a, b 프라임 분의 b, c 프라임 분의 c 이렇게 분수 3개 써가지고 이 3개가 다 어떠면? 다 똑같으면, 이거 3개가 다 똑같으면은 그게 바로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이었습니다. 가야 기억나니? 처음 보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가야. 만약에 너한테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 그 다음에 4x 플러스 2y 플러스 6은 0. 자,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을 가야한테 풀어보라 그랬어. 너 어떻게 풀 거야, 이거? 몰라요. 알잖아. 몰라요. 툭하면 모른대. 진짜 몰라요. 가간법 하는 거 몰라? 빼요. 그냥 빼? 원래 가간법을 하려면 얘들아, x의 개수나 y의 개수 중에 하나를 맞추죠. 똑같이 맞춘 다음에 더하거나 빼는 거잖아. 근데 맞추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몇 배를 해야 돼요? 여기다 2배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2배를 해봤어. 2배를 해봤더니 식이 4x 플러스 2y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나는 x를 없애야지. 그리고 둘이 빼봤더니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애초에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은 어떤 거였어? 완전 똑같은 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 둘이 완전 똑같은 식이라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어떻겠어? 무수히 많죠.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x, y들은 두 번째 식도 다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보기 편하게 나타낸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방정식과 두 번째 방정식이 똑같은 방정식이라는 건 요놈 요놈분의 요놈하고 요놈분의 요놈하고 요놈분의 요놈하고 요것들의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이거든. 이것도 2분의 1이고 여기도 2분의 1이고 여기도 2분의 1이죠. 그 비율이 일정하니까 결국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은 똑같은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식으로 표현한 게 요거죠.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이었고, 그러면 여기서 얘랑 똑같은데 요 기능 이상하네. 왜 자꾸 이게 나오지? 자, 요 놈이랑 똑같은데 끝에만 다르면 뭐예요? 요것만 다르다? 이렇게 되면 그쵸? 요거는 무슨 조건이었냐면 해가 없을 조건이었죠. 해가 없을 조건. 그치? 해가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 아까 전에 썼던 식에서 여기가 만약에 6이 아니라 5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그러면 2배 해가지고 뺐을 때 x도 없어지고 y도 없어졌는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게 말이 되는 식인가? 말이 안 되는 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지?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이 요거다. 그래서 자, 결국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게 하나로 연결돼야 돼요. 봐봐. 해가 없어. 그러면 교점이 없는 거고, 그거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평행한 거고,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되는 거야. 요게 다 하나로 쭈루룩 연결돼 있어야 돼, 머릿속에. 요 세 가지 상황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치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가 완전 포개진 거고, 교점이 무수히 많고 해가 무수히 많고, 그때는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요것이 완전히 머릿속에서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얘도 또 안 하면 섭섭하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교점이 하나 있고 해가 하나 있는 거고, 얘는 식으로 나타내면 뭘까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거잖아. 얘와 얘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첫 번째 분수와 두 번째 분수가 똑같은 게 얘네들의 공통점이었죠. 그렇지. 다 다르다까지도 필요 없고 첫 번째 분수랑 두 번째 분수만 다르면 그러면 교점이 하나, 해가 하나인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여러분은 요거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하나 또는 해가 하나. 그러면 식으로 나타내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배웠는데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때 mx 플러스 n 이렇게 하면 m이 뭐였죠? 기울기였고요. n이 뭐였죠? 얘가 y 절편이었잖아. 그러면 어떤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치. 기울기는 어떻고? 서로 같고,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이 기울기는 서로 같고 뭐는 달라? y 절편은 다르다가 평행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이었어요. 그치? 기울기가 같아야지 각도가 나란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일치는 뭐였어요? 일치는? 기울기도 어떻고? 기울기도 같은데 뭐도 같아? y 절편까지 똑같으면 그러면 완전 똑같은 함수가 돼버리는 거니까 포개지는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얘는 뭘까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서로 각도가 어때요? 각도가 다르죠? 각도가 다르다는 건 뭐가 다르다는 거야?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기울기가 다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머릿속에서 하나로 쭉 연결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오른쪽에 275쪽에 있는 표예요. 그래서 275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요 두 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연립방정식 모양으로도 쓸 수 있고, 거기서 평행하다,
평행하다,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를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쭉 이렇게 한 세트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건 딱 요거 하나입니다. 수직이다. 요거 하나만 새롭게 추가가 된 건데, 요거는 조금 따로 다룰 필요가 있고, 이제 평행, 일치, 한 점에서 만난다에 대해서는 거기 쭉 이렇게 세트로 나와 있는 요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다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끔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해가 없다라는 말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두 글자라니까. 불능입니다. 불능. 그리고 해가 무수히 많다. 가능. 부정. 부정이라고 말해요. 왜요? 근데 이게 둘 다 느낌이 비슷하잖아. 네. 불능, 부정. 그래가지고 헷갈려 하거든. 불능은 무슨 뜻일까요? 부재불. 불가능. 불가능. 해를 찾는 게 불가능. 해가 없으니까. 그래서 해가 없다는 불가능이고요. 부정은 무슨 뜻이냐면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로 정할 수가 없어. 왜?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를 두 글자로 표현하면 부정이에요. 요즘은 많이 안 쓰는데 아무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다를 부정이라고 하고 해가 없다를 불능이라고 한다. 알고 있어야지 또 이해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좀 신경 써서 보면은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예를 들면 요게 이렇게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 있어요. 그럼 내가 요 놈이랑 수직, 그러니까 90도가 되게 이렇게 선을 그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2. 아니,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수직이다라고 하면요. 수직이다라고 하면 여기 있죠.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입니다. 봐봐. 기울기가 2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x값이 1 증가했을 때 y값은 2 증가한다가 기울기가 2란 뜻이에요. 그럼 얘랑 수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x값이 2 증가했을 때 y값은 어떻게 해야 될까? 1 감소해야 돼. 1. 그죠? 얘랑 수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얘랑 얘처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그때 두 직선은 서로 90도로 만난다. 요건 이제 중학교 때 안 배웠던 거야. 나머지는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건데 요건 중학교 때 안 배웠던 거야. 고쳐라. 고쳐라.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뭐라고요? 여기 봐봐.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뭐래요? 수직이다. 수직이 뭔데? 모든 실수. 모든 실수요? 무수히 많은 생각 없어요. 아니야. 수직이 뭐야? 수직. 수직이요? 기울기가 예? 수직이요? 그럼 수직이 뭔데? 몇 도로 만나는 거? 90도 각도로 만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두 직선이 서로 90도 각도로 만나면 요 놈의 기울기랑 요 놈의 기울기는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고요. 얘 기울기가 2고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둘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게 바로 얘네 둘이 수직일 때의 조건이라고요. 알겠니? 하나 물어볼게. 소리한테 한번 물어볼게. 만약에 소라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7이에요. 그럼 얘랑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뭘까? 진짜 쉽. 다시 말해주세요. 아, 써놨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7인 애하고 수직인 애는 기울기가 얼마일까? 명제말 믿지 마. 아니 설명해주세요. 뭘 설명해, 뭘. 방금 뭐라 그랬어?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얼마가 되면? 네?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면 그게 수직이라고 그랬지. 그럼 내가 너에게 한 질문은 마이너스 5분의 7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7분의 5. 그렇지, 7분의 5를 곱해야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네. 맞니? 네. 그게 기울기가 수직일 때의 관계다. 두 직선이 수직일 때 기울기의 관계다. 소리는 약간 볼수록 귀엽게 생겼다. 근데 약간 그 캐릭터 중에 그 병아리 캐릭터 닮았는데? 이름을 모르겠네. 병아리 캐릭터 닮았는데? 귀여운 매력이 있네. 여러분이 마스크를 이렇게 하나둘씩 벗으니까 좋네요. 얼굴 보고. 전에도 말한 것 같은데 작년 고3 애들은 내가 막 고1 때부터 가르쳤는데 3년 동안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애들도 있어. 진짜요? 오. 그치. 걔네가 고1 때가 2020년이었거든요.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3년 동안 나랑 본 거야. 근데 3년 내내 마스크 쓰고 있었거든. 그럼 선생님이 미적분이나 이런 것도 가르치세요? 그쵸. 미적분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미적분을 3학년 고3 1학기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능 준비할 때는 미적분 한 애들은 합반시키고 나는 확통했죠. 확통이 선생님 그러면 공부하면은 선생님이랑 하는 재밌대요. 뭐 하면요? 좋아요. 미적분 하면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그냥 확통 안 하시면 안 돼요. 나는 확통이 좋아요. 선생님 기하 보면요? 기하 고르면은 저기 지금 위에 4층에서 특강하고 있는 애들이 기하하는 애들이에요. 기하 약간 재능 과목 아니에요? 기하요? 기하 공유요. 기하는 무슨 뭐 쌍곡선, 뭐 타원 그럼 쌤이랑 안 해요? 안 해요. 선생님이랑 뭐예요 그러면? 확통이에요, 확통. 그냥 확통 노잼이잖아요. 확통 얼마 재밌는데? 확통 재밌는데. 그럼 저희 대박. 고2 때 좋아요. 고2요? 고2요. 고2는 수원수투 해야 되잖아. 고2 때 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학교마다 스케줄이 좀 달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부분 수원이랑 수투를 고2 1학기, 2학기 이렇게 하죠. 그리고 선택 과목을 이제 고3 때 배운 애들도 있고 아니면 고2 때 좀 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 스케줄은 이제 2학기 때 수하하고 고2 돼가지고 1학기, 2학기 때 수학 1, 수학 2 하고 그것까지 이제 다 공통이니까 다 해야 되고 대부분 고3 올라가면서 이제 자기 선택 과목에 이제 찢어지죠. 근데 기하는 수요가 별로 없어가지고 학원에서 정규반으로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미적분과 확통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나는 내가 수학에 이렇게 막 큰 재능이 없다. 그러면 확통을 하세요. 그나마 확통은 비빌만 합니다. 근데 미적분은 힘들어요. 미적분은 웬만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그 수학에 좀 이렇게 감각이 좀 있지 않으면 그럼 힘들어요. 노력으로 커버갈게요. 노력으로 커버갈게요. 노력으로 커버하는 범위를 살짝 넘어가죠. 근데 뭐 내신 공부까지는 미적분을 꼭 해야겠으면 내신까지는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내신에 미적분을 열심히 하고 수능 볼 때 미적분을 안 본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그럼 수능 볼 때 확통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수능에 나오는 미적분은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적분 선택할 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무조건 미적분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다 하면은 미적분을 선택하는데 그 밖에는 웬만하면 확통을 하는 게 좀 공부에 부담을 좀 덜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범위도 좀 적고요. 확실히 미적보다는 확통이 그래도 쉬워요. 개인차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확통이 좀 쉬워요. 약간 문제 읽는 게 어렵다. 국어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이제 문제 유형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었고 마스크를 벗으니까 그 얼마 전에 지지난주인가 누가 이렇게 찾아왔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얼굴 딱 봤는데 잘 모르겠는 거야 누군지. 어서 잘 모르겠는 거야. 한 10초 보니까 기억이 났어. 3년 동안 계속 마스크 쓰고 있다 이제 마스크 벗고 오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스크 벗은 얼굴을 보니까 좋네요. 근데 왜 찾아왔어요? 스승의 날이라고. 걔가 대전에 뭐 어디 무슨 학교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대전에 있는 학교를 갔어요. 듣보예요, 듣보. 어? 듣보예요. 듣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다
저 원서를 어디 넣었어요 하고 나서 나중에 어디 붙었어요 그랬다가 저 어디 이거 취소하고 여기로 옮겼어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기 때문에 되게 헷갈려요. 누가 어느 학교 갔는지 잘 몰라. 그래서 적어놓은 거 봐야 알아. 아무튼 대전에 그 성심당이라고 아니? 네? 그게 뭐죠? 빵집 아니에요? 아 여기 되게 유명한 데인데 성심당이라는 빵집이에요. 성심당 아, 들어봤어? 엄청 유명한데요. 대전에서 제일 유명한 가게일걸 여기가? 빵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 빵집에 빵을 사왔다고요. 아, 빵을 사왔다고? 빵을 사왔다고요. 자,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튼 마스크를 빨리 벗어. 답답하잖아.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벗어. 근데 요즘 마스크를 막 벗으니까 애들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뭐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못 왔잖아요. 네. 월화수는 나도 독감이었는데 우리 둘째 5살인데 둘째 폐렴 걸려가지고 오. 병원에 입원했어요. 화수 목금 토 오늘 아침에 퇴원했어요. 그래서 막 손에다 이거 그 링겔 이렇게 꽂고 계속 수액 맞으면서 5일 동안 있었어요. 첫째 좀 괜찮았어요. 첫째가 오늘 이제 둘째를 퇴원을 시켰는데 첫째가 이제 열이 나고 있어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걱정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내 건강에 자신 있다 그러면 마스크 벗고 편하게. 어차피 이제 한여름 되면은 마스크 쓰고 다니기 힘들잖아. 그죠? 자, 277쪽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개념만 잘 잡혀 있으면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평행 또는 수직 보이는데 평행하면 아까 무슨 생각이 나야 돼?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이게 평행이었고요. 자, 수직 그러면 뭐였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딱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야. 그럼 1번에서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그랬으니까 강혁아, 우리는 요 두 점을 가지고 뭘 찾아버리면 돼요? 평행이면 뭐가 같은 거야? 기울기가 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찾으면 그 기울기가 내가 찾으려는 직선의 기울기겠죠. 자, 근데 기울기 어떻게 찾아? 그렇지. x값끼리 뺀 거 4-2분의 그쵸, 3 플러스 1. 그럼 얼마야? 2네요. 기울기가 2네요. 그럼 내가 찾으려는 직선의 기울기도 얼마야? 2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찾으려는 직선은 기울기가 2면서 x절편이 4인 직선입니다. 윤서야, x절편이 4라는 거는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얼마요? 4,0이죠. 그죠? 4,0. 자, 얘가 4,0을 지나가. 그러면 여러분 바로 나와야 돼요. 기울기가 요거고 4,0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바로 나와야 됩니다. 민서야, 뭐라고 해야 돼? 일단 기울기가 2잖아. 2 괄호 요거. 여러분 이거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아주 자주 나오는 상황이에요.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이다 그러면 바로 나와야 되는, 그지? y는 m 괄호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직선의 방정식 할 때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특정한 어떤 점을 지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기울기 괄호 x 빼기 x좌표 괄호 닫고 더하기 y좌표.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거 이제 전개 한번 시켜가지고 2x-8 이렇게 쓰면 얘가 답이죠.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지나가는 점이 하나 나와 있고 요 놈의 수직이래요. 수직. 정연아, 수직이면 무슨 뜻이라 그랬지? 기울기 어떤 게 마이너스? 맞아요. 그러면 먼저 요 놈의 기울기가 궁금하니까 얘를 y는으로 정리해 볼게. 현준이가 해볼까? y는 뭘까?
자, 암산 안 되면 하나씩 합시다. 마이너스 2y는 뭐야, 현준아? 마이너스 그냥 요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세요.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죠? 자, 그럼 y는 뭐야? 야, 양변을 뭘로 나누는 거냐?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뭐냐? 2분의 3x 그 다음에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럼 현준아, 얘의 기울기는 뭐예요? 2분의 3이 기울기지, 그죠? 그러면 얘랑 수직이려면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죠. 수직일 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답 나온 거야. 지금 우리가 찾으려는 직선은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면서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지나간다 그랬잖아. 민영아, y는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2 괄호 괄호 닫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얘를 한번 정리하면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그 다음에 뭐죠? 플러스 3분의 4인가요? 네, 요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행이 뭐고 수직이 뭔지에 대해서 개념만 있으면 쉬운 문제입니다. 넘길게요. 자, 넘겨서 필수예제 11번은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자,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평행, 승우야, 평행이 뭐랬어? 기울기가 같다, 그죠?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인데, 일단 지금 현재로는 기울기가 잘 안 보이니까요, 둘 다 이렇게 바꿀게요. 자, 요 놈부터 태원아, y는 y는으로 정리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1x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거 요것도 y는으로 정리할게. 전준영 씨, y는 A 플러스 2분의 AX 부호가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 되지 않나? 그죠?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그렇지. 자, 요렇게 정리가 됐는데 얘네들이 서로 평행하다 그랬으니까요. 자, 요 부분과 아니지,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요건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어때? 요거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부터 볼게요. 얘네들이 같다라 그랬으니까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을게요. 어차피 마이너스 서로 떼버리면 되는 거니까 a분의 1이랑 a 플러스 2분의 a랑 요거 둘이 같아요, 이렇게 놨어. 그러면 태연아, 이런 식은 어떻게 정리하는 게 편할까? 이렇게 생긴 식을 우리가 좀 편하게 정리하려면 그렇죠. 이렇게 곱하세요, 이렇게. 그지? 요거를 여기다 곱하시고, 요거를 여기다 곱하시고, 이렇게 x자로 곱해줘.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2가 되고 우변은 a제곱이 되니까 한쪽으로 넘겨서 풀어보면 2차 방정식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a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옵니다. 그럼 예진아, 이 두 값이 모두 다 1번 문제의 답이 될까요? 둘 다 답이 될까, 예진아? 우리는 지금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만 확인한 거죠.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뭐죠? y 절편이 달라야 돼요. 그치? 혹시 이 두 개의 a 값 중에 이 y 절편을 똑같게 만드는 a 값이 있다면 그건 버려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갖다 집어넣어봐. a 자리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그럼 이거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되죠. 1.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때요? 마이너스 2 되죠. y 절편이 서로 다르지. 그러면 답은 누구야? 얘가 답인 거야. 2를 넣어봐요. 자, 2를 넣어보게 되면 얘 뭐가 돼요? 마이너스 아니 2 넣었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여기다 a 자리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둘이 어떻게 돼? 똑같아져요. 그러면 이 2라는 녀석은 이 두 직선을 평행하게 만드는 a 값이 아니고 얘는 무슨 값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게 만드는? 일치되게 만드는 거예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똑같이 만들어 버린 거니까 얘는 두 직선이 일치하게 만드는 a 값인 거다. 근데 우리는 평행하게 만드는 a 값을 찾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답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죠? 네, 요게 1번의 답입니다. 답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는 두 직선이 1,1에서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럼 윤지야, 제일 기본적으로 1,1이라는 점에서 아무튼 둘이 만났으니까 둘 다 1,1을 지나가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네? 얘도 1,1을 지나가고 얘도 1,1을 지나가잖아. 네. 어떻게 할까? 대입. 대입해요. 그쵸? 그래서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상황은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2 더하기 a 더하기 3은 0이다를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b 더하기 2 더하기 c는 0이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미 a 값 나왔네. a 얼마예요? 마이너스 5.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b, c를 한꺼번에 찾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조건을 보면 자, 만나긴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났어. 수직으로 만났다. 그러면 영재야, 뭘 찾아볼까 이제? 그죠? 수직 그러면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기울기만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암산돼요? 기울기 뭐죠? 기울기만 딱 뽑아서 말해줘. 마이너스 A.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1이 기울기입니다.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보이니? 이거 아니구나. a분의 2인가요? 그렇죠? 네, 요 놈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2가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자,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b. 이게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a 값을 찾았습니다. a 값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5였잖아. 그치? a 값이 마이너스 5니까 a 자리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부호가 바뀌고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재현아, 얘랑 얘를 곱했을 때 이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 b 값이 나오겠지. 그지? 자, 이거 이 지워버리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5분의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5분의 b가 플러스 1인 거니까 b 얼마? 5가 되겠네. 그치? 그럼 b가 5라는 거를 아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c는 얼마? 7. 마이너스 7이 되겠네. 그치? 그리고 a는 아까 전에 찾았죠? a 몇이었죠? 마이너스 5였죠? 네, 이렇게 해서 a 값과 b 값과 c 값이 모두 찾아지겠다. 이게 답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건데요. 일단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에 실수 없이 잘 하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에 342번 지금 푼 거하고 비슷한 느낌의 문제거든요. 네,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342번 차근차근 계산해봐. 갔다 오세요. 342번.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y는으로 그냥 정리해놓고 푸는 게 속이 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좀 귀찮아도 y는으로 정리해가지고 마이너스 a 빼기 2x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정리해놓고 두 번째 것도 y는으로 정리하면은 3분의 ax 플러스 3분의 b 자 이렇게 두 개 정리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이렇게 둘은요 서로 수직이니까 곱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곱했을 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a 요렇게 했을 때 요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계산하기 편하게 양변에 마이너스 1 한 번씩 곱해. 그럼 요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또 양변에 얼마 곱할까? 3 곱해. 그러면 a는 이쪽에 분배시켜주고 3 곱하니까 이쪽이 3 되잖아요. 3 넘어와요. 부호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해요. 1, 3의 풀마. 그럼 a 값은 뭐 나온다? a는 3 또는 마이너스 1 나온다. 근데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 값은 3이죠. 자, a 값 하나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c라 그랬는데 자, a 값이 3이라고 나왔으니까 요 두 직선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a 자리에 3 넣어서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은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고요. 두 번째 직선은 3x 마이너스 3y 플러스 b는 0이죠. 이 두 직선이 둘 다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 요거. 네. 자, 그러면은 요렇게 두 개가 둘 다 여기를 지나가니까 이걸 이제 대입할 건데 이걸 어디다가 먼저 대입하는 게 좋겠어? 첫 번째. 그치, 여기다 먼저 집어넣어야지. 왜냐면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b를 모르는 상태니까. 그치? 여기다 먼저 대입을 해요. 마이너스 2,c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c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c 값이 얼마예요? 1이네. 그러면은 문제에서 말했던 요 점, 그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1이었다는 얘기니까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b도 나오겠죠. 그쵸?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0이다. b 얼마예요? 9가 되네요. 그쵸? 네. 그래서 아까 전에 a는 3이었고 b가 방금 9라고 나왔고 c가 1이라고 나왔으니까 답은 얼마? 13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게 답이 되겠다. 어렵니 안 어렵니? 안 어렵죠. 그쵸? 안 어렵죠. 충분히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279쪽 보겠습니다. 279쪽에는 제목에 이미 다 써 있어요.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선분이 있어요. 여기가 A, 여기가 B인데 선분 AB를 수직 2등분 하는 직선이다. 수직 2등분 하는 직선이다. 그럼 무슨 뜻이지? 여기 가운데 90. AB의 중점을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AB하고 몇 도로 만나는? 90도로 만나는 요렇게 돼가지고 자 요렇게 생긴 직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선분 AB에 대한 수직 2등분선 이렇게 부르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이 수직 2등분선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미 요 그림에서 두 가지 조건이 나온 거예요. 이 수직 2등분선은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죠. 여기가 무슨 점인데? 중점. AB의 중점. 중점을 지나간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얘하고 얘가 몇 도로 만나? 90도.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직 2등분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중점 조건과 and 수직 조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타고라스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으로 푼다. 그럼 먼저 뭘 찾아볼까? 중점. A, B의 중점 찾는 거 너무 쉬워. 태연아, A, B의 중점 어떻게 찾아? 진짜 쉽다. A, B가 이렇게 돼서 좌표가 중점 어떻게 찾아? 왜 이렇게 이도 나누래요?
맞는데 나누래요가 아니라 아 나눠요. 야 만약에 네 IQ랑 내 IQ의 중간을 찾고 싶어. 어떻게 할까? 평균값. 아. 네 IQ랑 내 IQ랑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너와 나의 중간 아니야? 네 맞아요. 마찬가지지. 그럼 여기서도 A점과 B점의 중간을 찾고 싶으면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죠. 네. 중점을 찾는 거는 평균을 찾는 거랑 어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X좌표 얼마? 1. Y좌표 얼마? 마이너스 1. 자 그러니까 내가 찾고 있는 직선은 1,-1이라는 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죠? 요 점 지나가요. 자 두 번째 수직 조건을 활용할 건데 수직 조건을 활용하려면 AB라는 선분과 수직이다라는 거를 활용해야 되니까 AB의 기울기가 필요하겠네. 그치? AB의 기울기. 오늘만 벌써 몇 번째 하냐? 점이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을 때 기울기 찾으려면 어떻게 해? X 값끼리 빼줘. 그거 분의 Y 값끼리 빼줘. 이렇게 되죠. 그럼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자 가야. 기울기가 요거인 애랑 수직이다. 요거하고 수직이 되려면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맞아요. 2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숫자 찾으시면 됩니다. 윤서 찾을 수 있겠어? 마이너스 2랑 수직인 기울기 찾을 수 있겠어? 너 그럼 마이너스 5랑 수직이면 뭐예요? 5분의 1 그치? 부호 바꾸고 뒤집으면 돼요.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찾으려는 직선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는 다 나왔습니다.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1,-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아까 했죠. 이제 한 줄로 쭉 나오면 돼. 그치? 한 줄로 쭉 나오면 된다. 자 Y는 혜원이 불러봐. Y는 2분의 1 괄호 x-1 괄호 닫고 마이너스 1 여기다. 그쵸? 네. 요겁니다. 요게 답인데 얘를 이런 모양으로 바꿔서 써봐요 라고 했으니까 요런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일단 몇 배 할까요? 2배를 해요. 그럼 2y는 x-1에 요 놈도 2배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면서 맞추는 거야. 요 놈이랑 똑같은 모양이 되게 하고 싶은데 요거 x의 개수가 플러스 1이고요. 요것도 x의 개수가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를 1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x 있고요. 2y가 넘어왔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거기서 는 0만 1로 옮겨. 이렇게 만들면 그치? 요게 문제에 써있는 요 모양과 같다. 되죠? 그럼 보이죠? A 얼마? 마이너스 2. B는 얼마? 마이너스 3. 그럼 답은 얼마? 6이죠. 6. 그치?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수직 2등분 선 하면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해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그죠? 수직 2등분 선 하면 정연아 수직 2등분 선 하면 무슨 조건 무슨 조건? 중점 조건 여기 써있네. 중점 조건이랑 수직 조건 둘로 푸는 거야.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넘겨봅니다. 네. 저희 이번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아마 예상에는 원의 방정식 전까지로 예상돼요. 저희도 너네는 다 들어가겠지 끝까지? 원방까지 들어가던가 끝까지 들어가던가. 아마 대부분 학교는 원방 전까지일 거예요. 근데 그 2학고 때 하는 소리도 있는데 2학기 걸 한다고? 수학 하를 한다고? 그런 소리도 있어요. 아 진짜 여러 가지 하네 진짜. 오늘 보시면 끝나는데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28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80페이지는요 세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또 사실 중학교 때도 나왔던 문제예요. 네.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직선을 세 개 그으면 뭐 이렇게 그으면 세 직선이 만나가지고 삼각형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대부분은 세 직선이 이렇게 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는
직선 3개를 그었는데도 삼각형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까요? 한 성분이 그 다른 성분 두 개 더한 값보다 더 크네요. 무슨 말이죠? 가장 긴 변이 그 뭐였지? 그거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그러니까 선분으로 주어져 있을 때. 아, 이건 선분이 아니라 뭐야? 직선이잖아요, 직선. 직선에는 그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지금 내가 그린 상황은 무슨 상황 같아? 평행. 부정. 세 직선 중에 두 직선이 뭐 할 때? 평행. 평행. 그러니까 얘랑 얘가 아무리 가도 만나지 않는다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꼭지점이 만나야지 꼭지점이 되는데 만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셋 중에서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 셋다. 물론 셋 다 평행해도 삼각형은 당연히 안 만들어져요. 근데 셋 다 평행한 경우는 문제 거의 안 나와요. 나오면요. 나오면은 뭐 네가 날 한 대 때릴래? 셋 다 평행하면요 안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셋 다 평행하면 너무 쉬워. 기울기가 그냥 다 똑같아야 되잖아. 아 그렇네. 그치? 그래서 셋 다 평행한 경우는 문제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둘이 평행한 거, 셋 중에 둘이 평행하거나 아니면 또 어떨 수 있을까?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아, 이렇게 되면은 평행한 것은 없는데 세 직선이 아예 한 점에서 만나버리는 경우죠. 이때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죠. 네,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아니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일치는요. 일치도 문제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셋 중에 두 개가 일치해버리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겠지 당연히. 근데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다. 두 직선이 평행, 그 다음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지금도 봐봐. 지금 이 문제도요. 이미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 둘은요. 평행한가요? 평행하지 않죠. 평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 직선이 다 평행한 거는 불가능하죠. 이 문제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 얘를 기억이라고 하고 얘를 니은이라고 하고 얘를 디귿이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케이스 기억과 디귿이 평행한 경우. 그지? 기억 니은은 평행할 수 없으니까. 그지? 기억 니은은 패스하고 기억 디귿이 평행한 경우. 두 번째로는 니은과 디귿이 평행한 경우.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뭐 생각하면 돼? 기억, 니은, 디귿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쵸? 세 번째로는 기억, 니은, 디귿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요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그럼 해볼까요? 하윤아, 평행이 뭐야? 평행이 뭐예요? 그러니까 평행하면 뭘 만족해야 돼? 기울기가 같고 y가 y 절편이 다르다. 그치? 자, 그러면 기억에 있는 식을 y는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y는 x 이렇게 되죠? 자, 디귿에 있는 식을 y는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인가? k분의 5x 그 다음 그치 이렇게 되지 그치?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이 평행하려면 결국은 요놈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지 그치? 그러니까 k값 얼마예요? k는 5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평행하기 위해서는 k가 5가 돼야 된다. 여기서 k값 하나 나왔고요. 니은 디귿도 볼게요. 니은 디귿. 자, 니은에 있는 식을 y는으로 정리하면 니은은 뭐지 얘들아?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그럼 요놈이랑 요놈이랑이잖아. 그치? 얘네 둘이 또 평행한 거니까 이번에는
자, 요 빨간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지?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러면은 K가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5면 되죠. 그쵸? 어렵지 않죠? 기억 디귿 평행한 거, 니은 디귿 평행한 거. 거기서 K 값을 두 개를 찾았습니다. 벌써.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저요. 어. 기억 니은 연방하고 어. 니은 디귿 연방하고 기억 디귿 연방. 오, 그렇게 복잡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미 기억식과 니은식은 정해져 있지. 네. 그러면 기억이라는 직선과 니은이라는 직선이 만나는 점은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 아, 그럼 반드시 그 점을 누구도 지나가야 돼? 디귿도 지나가야지. 이미 직선 한 다음에 어. 거기다가 대입. 아니, 기억과 니은에 뭘 찾아버려? X, Y. 얘네 둘이 만나는 점 있잖아. 얘네 둘의 교점을 찾아버려요. 그럼 정확하게 몇 컴마 몇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교점의 좌표를 디귿에 어떻게 하면 돼? 집어넣으면 되죠. 기억과 니은식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기억과 니은의 교점을 찾아서 그 교점을 디귿에 넣어주면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그 점을 지나가게 만들 수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먼저 할 일은 기억, 니은의 교점을 찾습니다. 자, 기억, 니은을 갖고 올게요. 교점 찾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하니까 원래 모양대로 이렇게 써줄게요. 야, 이건 너무 풀기 쉬운 그 연립방정식이다, 그지? 맞아요. 둘이 뭐 할까? 저예요. 더해버립시다. 더하면은 2x가 2니까 x가 얼마? x가 1이고요. x가 1이면 y도 얼마일까? y도 1이죠. 그럼 요렇게 나온 이 1,1이라는 이 지점이 지금 여기인 거야, 여기. 두 직선이 만나는 점. 그러면 그 점을 디귿도 지나가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얘를 디귿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네, 그래서 디귿에 집어넣어보면 5 빼기 k는 15 이렇게 되니까 k가 몇일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요게 세 번째 k 값이다. 그쵸? 네, 그래서 k 값은 5 또는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세 개가 답입니다. 할만하죠? 그죠? 예. 네, 교점 찾는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점 찾는 식이요? 네. 교점 찾는 식이 뭘 말하는 거죠? 그 Y는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갖다 놔가지고. 그래야지 교점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만약에 요 직선과 네. 요 직선의 교점을 찾는다 그러면 네 말대로 이미 이 y는 뭐뭐뭐 y는 뭐뭐뭐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 요 놈이랑 요 놈이랑 같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거 말하는 거지, 그치? 근데 그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결과는 어떨까? 똑같은 거예요. 그 교점 찾는 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둘이 연립방정식으로 묶여져 있을 때 y가 x랑 같으니까 요 y 자리에 얘를 갖다 집어넣자는 거잖아. 그럼 그것도 연립방정식을 푸는 풀이 방법인 거죠. 대입법이잖아, 이게 대입법. 우린 가감법으로 푼 거고. 가감으로 풀든 대입으로 풀든 결과는 똑같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굳이 교점 찾는 식을 동원하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게 편하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그 페이지의 밑에 345번 이 문제까지만 풀고 진도를 마칠게요. 자, 345번 풀어보세요. 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만 생각하면 된다. 첫 번째 경우 셋 중에서 두 직선이 뭐 할 때? 두 직선이 평행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세 직선이 어떨 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요렇게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 여기서도 얘를 기억, 얘를 니은, 얘를 디귿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면 자, 첫 번째 케이스 기억과 디귿이 뭐 할 때? 평행할 때. 자, 평행을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울기가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기울기가 좀 내 눈에 잘 보이면 좋겠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다 어떻게 바꿔놓을까?
y는으로 바꿔놔요. 그럼 기억은 y는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 니은은 y는으로 바꾸면은 x 플러스 2고 디귿은 y는으로 바꾸면은 ax잖아. 그치? 그러면은 기억이랑 디귿이 평행하다 그러면은 요 놈이 기울기가 같은 거잖아. 그죠? 뭐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 자, 두 번째 케이스 니은과 디귿이 평행. 이것도 바로 보이지 않니? 니은과 디귿이 서로 평행하다 그러면은 요렇게 둘이 지금 기울기가 같은 거잖아. a 얼마? 1이죠. a는 1. 자, 이제 세 번째로 뭘 찾으면 된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찾으면 되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어떤 순서로 찾으려 했어 아까? 먼저 기억과 니은의 교점을 찾으랬죠. 그죠? 얘네 둘의 교점을 찾아가지고 그 교점을 어떻게 해버려라? 디귿에다 갖다 넣어버려라. 그쵸?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 요렇게 상수 넘겨준 다음에 둘이 뭐 하면 좋겠어요? 여기 플러스 y고 여기 마이너스 y잖아. 둘이 더해버리면 좋겠죠. 둘이 더해버려. 자, 더해버리면 3x가 얼마?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집어넣어버려. y는 얼마? 1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만나는 그 교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1이에요. 얘를 어떻게 하면 끝나? 디귿에 집어넣어. 그치? 요거를 디귿에 집어넣어. 디귿에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 되니까요. a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세 개 a 값이 나오고요. 다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A 원반은 282까지 A 원반은 개념원리 282 A2반은 개념원리 281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RPM은 공통적으로 146쪽까지인데 근데 그 141쪽에서 아직 안 배운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41쪽은 1003번까지만 풀면 돼요. 141쪽은 1003번까지만 푸시고 요렇게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기 위한 조건은 개념원리 272 A 원반은 272까지 A2반은 271까지 여기까지가 끝나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여기까지 나는 이미 끝났다 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보여주고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아직 안 끝난 사람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연습 문제 같은 거는 좀 어려우면 갖고 오세요. 도와줄게요. 도와줄 테니까 연습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 해서 여기까지 끝내고 가봅시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